1998년 3월 버지니아 케이프와 인접한 대서양 해역에서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원잠 USS 시카고함이 대잠전 시뮬레이션 훈련을 가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심 600m 잠행 수역에서 함내 전 병력은 최대 경계 상태를 유지 중이었죠. 소나실에서는 작전 구역을 능동 및 수동 소나로 스캐닝하며 가상의 적 잠수함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모의 작전이 한창이었습니다. 보고, 목표 표적 민항로 234도 6만 야드, 추적 개시. 표적 추적 상황 지속 보고, 현재 소스 레벨 분석 중. 레워드 함장은 리차드 소나감 시장의 보고를 받으며 작전 교리에 따라 표적을 추적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모든 함내의 경고음이 울렸고 갑작스런 경고음에 놀란 레워드 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보고하라. 함장님, 가상의 추적 목표 외에 다른 접촉 음원 하나가 더 포착되었습니다. 소스 레벨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함장에게 보고하던 리차드 감시장은 무언가를 보고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괴물과 같은 커다란 무언가가 소나에 포착되며 모든 화면에 붉게 치솟은 음파와 기괴한 단양만이 들어차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레워드 함장은 당황했지만 상황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소나감 시장인 리차드 대위의 보고는 작전 교과서에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USS 시카고 하면 거대한 음파를 일으키는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물체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존 수치로는 안 됩니다. 리차드 소나감 시장은 소리를 지르며 결과 값을 여러 번 확인하였고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추정컨대 해당 물체의 크기는 최소 500m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물체의 크기가 500m가 넘는 거대한 규모라는 충격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구축함의 크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구상 어떤 인공물체도 아니었죠. 이에 레워드 함장은 위협 음파를 발사하라 명령하였고 수많은 음파가 합성되어 순식간에 고강도의 소나 펄스를 물체 방향으로 쏘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물체는 잠수함에서 내뿜는 위협 음파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며 꿋꿋이 다가왔죠. 레워드 함장은 이 비상 상황을 실전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함장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고 레워드는 어뢰 발사를 명령하였죠. 표준 표적 물체 정조준, 발사 준비 완료. 레워드 함장의 명령 아래 어뢰 4발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이어 수십 초 후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고 잠수함 내의 모든 승무원들은 말없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어뢰의 공격을 받은 거대 물체가 아무런 변화 없이 거리를 좁히며 접근한다는 보고가 잠수함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워드 함장과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공포감이 번졌습니다. 어뢰 4발을 견뎌낸 이 거대한 물체에 대해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였으며 점점 다가오는 이것은 이내 잔망경에 보일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었죠. 잠시 후 잔망경이 비추는 화면엔 어둡고 고요한 바닷속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서히 선명해지는 영상 속에는 기괴한 모습의 거대한 물체가 다가오고 있었죠. 레워드 함장은 말을 더듬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기괴한 괴생명체였죠.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 조사해본 결과 이번에 발생한 공격원잠 USS 시카고함 실종 사건은 미확인 개체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상모의 훈련을 보조하던 수상함의 음파 탐지기에도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무언가가 포착되었다고 보고됐으며 수십 초 만에 USS 시카고함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음파 탐지기에서 그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해당 미확인 개체의 변칙성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굳이 접근하여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단 우선 해당 해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체가 다시 모습을 보일 시 격리가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잠수함이 실종된 해역은 통제 조치를 취하고 미 해군 및 정부에 연락하여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취급하도록 명령하겠습니다.
시카고함 침몰 사건으로부터 6년 후 아틀란티스란 이름의 한 민간 방산업체 직원들이 버지니아 케이프 항구에 있는 거대한 창고에 모여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CEO 윌리엄 스톤은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는 6년 전 미 해군이 1급 기밀로 봉인한 시카고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당시 시카고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 해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성명을 발표하여 훈련 중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잠수함이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생존자 가능성이나 잠수함 인양 계획 등 세부 사항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죠. 해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침몰 해역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침몰한 잠수함을 인양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미 해군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에 의문점이 누적되면서 음모론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이후에도 시카고함 실종 사건을 둘러싼 추측과 의혹은 사그라들 줄 몰랐고 세월이 흘러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갔습니다. 이에 윌리엄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을 남긴 시카고 침몰 사건을 아틀란티스가 밝혀낸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아틀란티스에 집중될 것이고 막대한 투자금이 몰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함이 사라진 해역은 여전히 미 해군의 통제하에 있었기에 직접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렇게 윌리엄은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비밀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아틀란티스 팀은 미 해군이 설정한 항해 금지 구역 바로 외곽까지 선박을 이용해 접근한 후 그곳에서 무인 잠수정 아틀란티스 1호를 진수시켜 금지 해역 내부에 있는 시카고함 침몰 지점까지 도달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아틀란티스의 대표 윌리엄은 작은 크기의 무인 잠수정이라면 미 해군 레이더망을 피해 금지 구역 심해까지 잠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윌리엄과 아틀란티스 팀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해 금지 구역을 향하지 않았기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목표 지점에 도착하였고 윌리엄은 급히 무인 잠수정을 투입시켰습니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무인 잠수정 아틀란티스 1호는 광활하고 깊은 바다로 서서히 잠겨 들어갔습니다. 점점 칠흑 같은 바다 속으로 향하는 아틀란티스를 뒤로 무인 잠수정 조종실엔 그 깊이를 알리는 전자음이 불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윌리엄과 기술진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를 지켜보았죠. 그렇게 수십 분이 지나 아틀란티스가 금지된 해역으로 접근했을 때 무인 잠수정 오퍼레이터 데이빗 로건이 갑자기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다며 윌리엄을 불렀습니다. 음파 탐지기의 고래로 추정되는 생물이 잡히고 있습니다. 방향은 2시, 거리는 약 2000m입니다. 무인 잠수정 오퍼레이터 데이빗의 보고에 윌리엄은 아틀란티스 1호를 그 방향으로 전진하라 전했습니다. 시카고함의 잔해를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고래를 발견한다면 무인 잠수정이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잠시 후 아틀란티스 1호에 탑재된 잠수정 카메라에 여러 마리의 고래떼가 포착되었습니다. 고래 무리에 가까이 접근한 아틀란티스는 평소엔 볼 수 없었던 고래의 행동들을 포착하였고 이에 윌리엄과 기술자들은 감탄을 자아냈죠. 하지만 그 짜릿한 순간도 잠시 갑자기 음파 탐지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음파가 탐지되었습니다. 윌리엄은 해당 음파가 시카고함 침몰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인 잠수정 아틀란티스의 심해등은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었고 오퍼레이터 데이빗은 아틀란티스를 거대한 음파를 생성하는 지점으로 전진시켰죠. 아틀란티스의 심해등은 새까만 심연을 가르며 강력한 빗줄기를 만들어냈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은 이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아틀란티스가 거대한 음파의 진원지에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몇 마리의 고래들이 마치 무언가에 도망치듯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가히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초대형 크기의 기괴한 괴생명체였습니다. 이 괴생명체의 얼굴은 마치 사람처럼 생겼으며 그 몸은 고래와 닮아 있었죠. 이 거대한 괴물은 자신의 아가리를 최대한 벌려 고래들을 삼켰습니다. 윌리엄과 팀원들은 공포에 휩싸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죠. 이윽고 이 거대한 괴생명체는 자신을 비추는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알아챈 듯 시선을 돌려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이 가까이 다가오자 심해는 소용돌이쳤고 무인 잠수정은 걷잡을 수 없는 힘에 휘말려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죠. 사람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괴생명체는 아틀란티스를 똑바로 응시했으며
윌리엄은 이 광경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몰려오는 짜릿한 감정과 흥분을 감출 수 없는 듯 미소를 지었죠. 잠시 후 윌리엄은 데이빗에게 해당 영상이 제대로 녹화되었는지 물었고 모든 영상이 문제없이 저장되었다는 말에 안심하였습니다. 이후 무인잠 수정 아틀란티스는 이 거대한 괴생명체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시카고함 수색 작전으로 뜻밖의 결과를 얻은 윌리엄과 그의 직원들은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아틀란티스 1호를 잃은 것은 큰 손실이었지만 수백 미터 크기의 괴생명체를 포착한 영상은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윌리엄의 머릿속은 이것이 가져올 엄청난 관심과 투자로 가득 찼습니다. 해당 영상은 윌리엄과 오퍼레이터 데이빗 및 몇 명의 핵심 기술진들은 보지 못하였으며 애초에 이번 작전은 아틀란티스 내부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거대한 괴물이 촬영된 원본 파일은 윌리엄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윌리엄은 해당 정보가 미리 노출되어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실을 회사 내부에서도 비밀로 하였죠. 이후 윌리엄과 핵심 기술진들은 내일 아침 다시 모이기로 하였고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수색 작전에서 무인잠 수정 조종을 맡은 데이빗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땀에 젖은 옷들을 세탁기에 넣고 씻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몸의 피로를 풀어줄 따뜻한 물은 욕조에 가득 담기고 있었죠. 잠시 후 데이빗은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욕조로 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데이빗의 몸이 부르르 떨렸으며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데이빗은 당황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머리와 몸이 무언가에 격렬하게 반항하듯 날뛰었으며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이에 데이빗은 이번 수색 작전에 자신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생각하였으며 떨리는 몸을 겨우 가다듬고 욕조에 몸을 담궜습니다. 이윽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데이빗은 점차 안정되었고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잊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데이빗은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진 물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곳은 욕조가 아닌 깊고 어두운 심해였으며 곧이어 폐를 파고드는 물은 비릿한 피맛이 났죠. 데이빗은 크게 놀라 발버둥 쳤지만 그의 몸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친 숨을 토해내는 데이빗의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것은 고래를 거침없이 뜯어먹던 그 괴물이었죠. 소름 돋게 생긴 이 괴물 앞에서 데이빗은 마치 먼지와 같았으며 그의 비명소리는 고요한 바다에 퍼지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윌리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향후 이 괴물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 자신도 모르게 잠에 들었던 것이죠. 잠시 후 시계를 바라본 윌리엄 대표는 곧 데이빗과 핵심 기술진들과의 회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한 윌리엄은 경찰관이 아틀란티스의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였죠. 이봐 에단, 무슨 일이지? 오늘 아침 데이빗의 집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의 집을 확인하였는데 그의 집에 있는 욕조에 데이빗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 윌리엄은 데이빗 사망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욕조에 채워진 피는 데이빗의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였으며 이 정도의 피의 양이면 이미 사망하고도 남을 출혈이지만 그의 사체는 어디에도 없었다 전했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윌리엄은 혹시 몰라 수색 작전에 함께한 모든 팀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몇 명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거대한 괴물의 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전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던 윌리엄은 메마른 침을 삼키며 물을 마시기 위해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갑자기 엄습해온 공포감과 압박감에 물잔을 던져버렸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머리엔 기괴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며 온몸이 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비오듯 땀을 흘렸고 이내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한 윌리엄은 자신을 압박해오는 공포감에 고통스러워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 그에게 온 연락은 수백 통에 달했죠.
데이빗이 사망한 이후 윌리엄은 마치 광견병에 걸린 듯 물 자체에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으며 그는 겨우 물 몇 모금을 마시며 며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윌리엄은 자신이 심각한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였고 집 밖으로 기어나가 운전대를 잡았죠. 떨리는 손을 겨우 바로잡으며 운전대를 잡은 그는 시내에 자리한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의문의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윌리엄을 따라갔죠. 10분 후 윌리엄은 정신병원에 도착하였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병원 로비에 앉아있던 윌리엄을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성들이 진료실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윌리엄은 이에 신경이 쓰였지만 이내 다시 찾아온 공포감과 압박감에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감았죠. 잠시 후 간호사는 윌리엄을 호출하였으며 그는 황급히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의자에 앉은 윌리엄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의 앞엔 의사라 하기엔 큰 체구와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진 한 남성이 앉아 있었죠. 이에 윌리엄은 진료 대기실에 비치된 팜플렛에 소개된 의사는 어디 갔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담당 의사가 바쁜 일이 생겨 대체되었다고 전했죠. 윌리엄은 의사가 누구든 자신이 겪는 고통을 하루빨리 없애고 싶었고 그는 마주한 의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윌리엄을 바라보던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죠. 윌리엄 씨,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현상들은 분명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윌리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의사는 마치 얼마 전 자신이 행한 비밀 수색 작전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몇 분간 깊게 고민하던 윌리엄은 의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현재 자신이 겪는 정신병적 증세와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윌리엄이 뱉는 모든 말과 행동엔 미친 사람이라는 의심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니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 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 괴물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물잔에서도 비치며 어항에서도 그 괴물의 얼굴이 계속 보입니다. 혹시 그 괴물 영상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영상이 지금 없다면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줄 수 있을까요? 윌리엄은 의사가 건넨 종이와 색연필들을 받았으며 잠깐 주저하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자신이 보았던 그 악몽 같은 괴물의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그것을 그려나갈수록 윌리엄의 낯빛은 어두워졌으며 피부는 마치 물처럼 새퍼렇게 질려가고 있었죠. 10분 후 초조하게 그림을 그리던 윌리엄은 극심한 갈증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올려진 물 한 컵을 들어올려 마셨습니다. 그는 요 며칠간 물에 대한 공포감 및 환각 증세로 물을 몇 모금밖에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인간이 가진 갈증에 대한 갈급함과 생존 욕구는 윌리엄이 가진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기엔 충분했습니다. 유리컵을 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윌리엄은 마침내 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정신과 진료실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살을 찢는 듯한 차가움에 놀란 윌리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짭조름하며 비릿한 물들이 그의 폐를 에워쌌습니다. 그는 이 광활한 심해에서 발버둥 쳤으며 그의 고통은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죠. 이윽고 거대한 그림자가 윌리엄에게 다가왔고 그는 칠같이 검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물을 마신 윌리엄이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자 진료실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윌리엄과 의사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모두 CCTV로 지켜보던 이 미스터리한 요원들은 변칙성 포착 구역 격리를 말하며 철수하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던 의사는 익숙한 상황인 듯 요원들의 스캐닝과 격리 과정 절차를 능숙하게 따랐으며 그는 검은 트레일러로 향했죠. 윌리엄의 그림은 검은색의 특수 케이스에 담겨 트레일러로 옮겨졌습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향한 검은 트레일러는 이내 폐쇄된 도로에 정차하였으며 그곳엔 군사훈련 및 지뢰 매설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끼익거리며 위태롭게 서 있었죠. 몇 분 후 우거진 수풀에 숨겨진 거대한 콘크리트 문이 흙먼지를 날리며 열렸고 검은 트레일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미스터리한 경납고로 접근한 검은 트레일러는 지하로 계속해서 내려갔으며 초대형 크기의 엘리베이터에 정차하였죠. 몇 분 동안이나 지하로 내려간 끝에 엘리베이터는 멈춰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규모의 지하 시설이 모습을 보였고 그곳엔 수천 명의 요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상황 통제실로 보이는 공간엔 수많은 도시를 비추는 모니터들이 즐비했죠. 이후 여러 검역 절차를 받은 검은 트레일러엔 윌리엄을 진료한 의사가 내렸으며 그는 요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매우 두꺼운 콘크리트 격리 큐브로 향했죠. 기동 특무부대 에타나인 보고드립니다. 본인은 변칙성을 마주하였고 이에 노출되었습니다. 변칙성이 발현된 순간 개체를 목격하진 않았으며 현재 이상 증세는 없습니다. 확인 완료. 요원은 해당 변칙성을 파악하고 문제가 없음을 인지할 때까지 특수 격리 큐브에 격리됩니다. 격리 기한은 무기한이며 변칙성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 및 실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이 대면한 의사는 이 비밀스러운 재단의 요원이었으며 그 또한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노출되었다 판단되어 격리되었습니다. 이들의 지하 격리 시설 벽면엔 SCP와 확보, 격리, 보호라는 문구들이 여러 군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단체명처럼 보였죠. 또한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얽혀있는 이 거대한 상황 통제실에선 각국의 국방부 장관 및 여러 정상들과 통신하고 있었고 그들은 SCP라 불리는 이들에게 국가의 기밀까지 공개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SCP의 연구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윌리엄이 그린 그림이 담긴 검은 케이스를 격리 컨테이너 내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격리 컨테이너 앞엔 주황색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으며 각종 총기로 무장한 요원들이 그들을 감시하였죠. 실험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의 주황색 실험복엔 미니캠이 달려 있었으며 그들의 생체 신호를 파악하는 여러 장비들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D계급 실험자들에게 알린다. 현 시간부로 해당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은 사형 선고로부터 면제되며 자유를 얻는다. 해당 실험은 매우 간단하다. 격리 컨테이너로 진입 후 검은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다시 케이스를 닫는다. 내용물을 확인 후 특별한 안내가 있을 때까지 각자 배정된 격리 컨테이너에 대기한다. 해당 실험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이내 피험자들을 수십 개로 나뉘어진 격리 컨테이너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들은 피험자들을 몇 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었죠. A그룹의 격리 컨테이너엔 욕조와 물컵이 있었고 B그룹의 컨테이너엔 물컵만 있었으며 C그룹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외 그룹으로 설정된 D그룹엔 물컵과 욕조 및 기억소거제라 불리는 물질을 보유한 요원들이 배치되어 피험자가 해당 케이스를 확인 후 기억소거제를 바로 투여할 예정이었죠. 우선 A그룹의 피험자들이 가장 먼저 실험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은 검은 케이스를 열어 윌리엄의 그림을 보았고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 실험을 총괄하는 연구원이 43번째 피험자에게 욕조에 몸을 담그라 명령하였습니다. 그 순간 해당 피험자는 순식간에 어딘가로 사라졌으며 욕조엔 그의 피로 보이는 붉은 액체가 솟아올랐죠. 그렇게 며칠 동안 이어진 실험으로 SCP의 연구원들은 이 기이한 변칙성이 발현되는 특징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림을 목격한 피험자들은 공통적으로 목욕이나 수영 등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를 극도로 기피하게 된다. 그림을 목격하고 배치된 욕조에 몸을 담근 모든 A그룹의 피험자들은 어딘가로 순간이동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사망 처리되었다. B그룹의 피험자들은 그림 목격 후 물을 마셔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6일째 되는 날 그들의 물 기피 현상은 극도로 심해졌으며 이때 물을 마신 모든 피험자들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들의 생체 신호는 정지되었다. D그룹 인원들은 그림 목격 후 기억소거제를 투여하였고 이후에 그들은 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나 변칙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A그룹 인원들에게 장착된 무선 카메라엔 설명할 수 없는 개체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해당 영상이 피실험자가 순간이동된 장소에서 어떻게 전송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해당 개체의 외형적 특징은 같으며 격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해당 개체의 일련 번호는 SCP-1128로 확정되었고 변칙성으로 인해 실험 시 확보한 이 개체의 영상과 외형적 묘사는 모두 기밀 및 검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SCP-1128의 변칙성은 아래와 같이 발현된다. 개체의 모습을 표현한 글, 그림, 음성 등을 관찰하거나 읽거나 들은 피험자들은 감염 상태에 돌입한다. 감염 상태에 돌입한 피험자들은 전신을 물에 담그는 행위 시 해당 개체에게 순간이동된다.
감염 상태의 돌입 후 물에 전신을 담그지 않은 피험자들 또한 최대 6일째 되는 날 소량의 물에 접촉 후 순간이동되었다. 감염 상태에 돌입한 피험자가 기억 소거제를 투여받는다면 그 즉시 감염 상태에서 벗어나 개체의 변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고자 역시 기억 소거제 투여를 받았으며 현재 해당 개체의 외형적 특징을 설명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는다. 윌리엄이 보유했던 SCP-1128의 영상은 기밀 및 검열 처리되어 봉인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미지의 존재들이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사라진 이웃, 버려진 건물에서 들리는 기괴한 소리,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는 이를 괴담이나 도시전설로 치부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SCP-재단은 이런 초자연적 존재들을 추적하고 연구합니다. 그들은 발견된 개체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틀란티스 대표인 윌리엄에게 발현된 거대한 괴생명체 SCP-1128의 변칙성은 해역 감시와 기억 소거제를 통해 통제하기로 하였죠. 이처럼 전 세계에 산재한 SCP-재단의 지부는 쉼없이 이 존재들을 감시하며 그들로부터 얻은 지식과 기술로 우리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순 없습니다. 때로는 격리에 실패하기도 하고 SCP-1128처럼 직접적인 격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펼쳐져 있죠. In the thick smoke of the city, there are many secrets. The itsy bits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 Bizarre beings are always observing us in the alleys, out of sight, out of mind. Down came the rain and washed the spider out. I'm intrigued by their origins and secrets, and I've found my reason for living. Up came the sun and dried up all the rain. The itsy bitsy spider went up the spout again. Tens of thousands of agents are already with me. We study the unseen and look at the unseen. Now we're off to dig up the dirty, gruesome truth and find the bizarre creatures. 그렇게 우린 우리만의 연구소를 설립했고 그 이름을 괴물연구소라 정했다. So the itsy bitsy spider went up the spout again.